환율 1,400원. 한때는 이 숫자를 보면 나라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다들 걱정했었죠.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1,400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뉴노멀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원화 가치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1,400원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1,400원 환율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우리 경제가 가진 내부적인 약점과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은 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비교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위기 속에서 기회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죠. 작년만 해도 환율이 1,400원 넘었다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환율에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 그냥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장기적인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4%.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볼 확률이 무려 8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를 쭉 분석한 통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도대체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이 대한민국의 원화가 이렇게까지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경제의 속사정, 그 내부 구조와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차례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한국 경제의 내부 취약성입니다. 왜 유독 원화가 외부 충격에 이렇게 민감하게 흔들리는지, 거기에는 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가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외환보유고, 쉽게 말해 국가의 달러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23%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랑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대만을 한번 보세요. 무려 80%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경제 덩치에 비해서 비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신호고, 바로 이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좀 불안한데? 이렇게 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약점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무역 의존도가 엄청 높아서 세계 경제가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고요. 둘째,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 수합, 일종의 금융 마이너스 통장 같은 든든한 안전장치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국제시장에서 원화의 위상을 볼까요? 국제 결제 비중이 태국 바투아보다도 낮은 0.1%에 불과합니다.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기업과 개인들마저 원화는 불안해, 달러를 갖고 있자,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원화 약세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약점이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요구가 우리 환율에 아주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간접 투자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 국채나 주식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그 돈으로 미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뭘 원할까요? 그렇죠. 자기들 나라에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 투자를 원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같은 거 팔아서 그 돈으로 미국에 공장 지어!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 무려 3,50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당장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의 약 8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비상금을 갖다 쓰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상황이 참 어려운데요.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들의 해법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김대중 교수는 일단 방어를 강조합니다.
외환 보유고, 즉 달러 비상금을 더 쌓고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금융 방어벽을 만들자는 거죠. 반면에 서울대 이근 교수는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는 전공법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 경제 자체를 더 튼튼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김대중 교수의 이 말 한마디가 금융 방어벽을 왜 쌓아야 하는지 그 시급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국제 금융시장은요, 전쟁터처럼 냉정합니다. 우리가 1997년 외환 위기 때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근 교수가 왜 그렇게 구조개혁이라는 전공법을 강조하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실제 성장률은 그마저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경제의 근본적인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아무리 방어막을 튼튼하게 쌓아봤자 결국에는 통화 가치의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인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어려움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표현할 때 이 사자성어를 쓴다고 합니다. 바로 파용을 참복유혈.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구름이 뒤섞인 혼돈의 상황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위기 속에 기회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그 솟아날 구멍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K컬처의 인기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서 아주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 무역 갈등이 중국산을 대체할 우리 한국 제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도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시장에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만약 환율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움직임을 보이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글로벌 경제라는 거센 파도와 우리 내부의 구조적 약점이라는 이중의 도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제조업, 문화산업,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 이 중 어떤 하늘의 구멍을 붙잡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까요? 바로 그 선택에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